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수동 500살 회화나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수동의 이 회화나무는 현재 서울시 보호수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도 이렇게 주택가 사이에서도 그 수령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우람찬 기세를 여전히 잃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울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200그루가 넘고요. 그 나무의 수종으로 보더라도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티나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 회화나무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왜 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서 보호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중에서도 회화나무를 경우를 보면은 조선시대 관공서 자리에 회화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서원이나 향교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신기가 있는 신목으로 여겨졌고요. 학자수 혹은 출세수와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관청에 많이 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수동의 회화나무는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심어져서 이렇게 오랜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서울에 현재 자라고 있는 보호수 중에 이 회화나무들을 찾아보게 되면 조계사 앞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바로 이 조계사 회화나무서부터 명륜동의 회화나무, 또 현재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이 회화나무라든지, 또 창덕궁의 회화나무, 특히 이 도남문 안에 임금님과 권례각사의 신하들이 국정을 논할 때의 그 상황을 지켜봤었다고 하는 이 회화나무, 또 여러분들 정동에 있는 회화나무, 또 우종국의 회화나무로 특히 갑신정변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라고 하는 이 회화나무라든지, 또 현재 서대문 농협본사에 자라고 있는 이런 500년이 넘었다는 회화나무들은 결국 오랫동안 이 회화나무 자체가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혹은 마을을 지켜주는 하나의 소목으로서 기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나무에 대한 대접과 생각이 달라지게 마련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특히 남한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가 한 700여 종이 된다 그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한 100종 정도.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애국가의 영향 때문인지 여전히 이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고 있고요. 가장 흔한 나무는 이 도토리 나무인 참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자체가 진짜 나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가장 좋은 나무로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은 느티나무가 되겠고, 특히 정자목으로 가장 선호되었던 것이 느티나무고, 최고의 목질, 단단한 목질을 갖고 있는 것이 느티나무이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 속에서의 나무를 찾아보게 되면 신단소 아래 신실을 열었다고 하는 이 단군 신화 속에서 단군 왕검할 때 이 단자가 삼국유사에서는 재단 단자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박달나무 단자를 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가리킬까? 여기서 그러면 이 단은 박달나무일까? 근데 사실은 이 단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여기서의 단이라고 하는 나무는 당나무, 즉 당산나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신격화된 나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됐었던 것이 느티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래된 은행나무라든지 이 회화나무도 하나의 당산나무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바로 이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에 바로 이 앞에 당집이 있는 것처럼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나무, 그 당산나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느티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성황림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키는 이런 숲을 속에 있는 선앙당, 이 선앙당의
자라고 있는 이런 많은 나무들이 결국 이러한 소목의 구실을 하는 당산나무의 구실을 한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이전의 나무 문화에서 결국 가장 선호되었던 나무는 느티나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래된 고목으로서 마을 입구의 소목뿐만 아니라 정자나무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느티나무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부의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소나무와 은행나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런 나무들이 다 수호목의 기능을 했었던 그 전통을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말고도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 잣나무 같은 유실수들도 하나의 수호목으로 이 자치구의 나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동구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이 성수동 쪽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회화나무, 500년 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가 있겠고요. 상황심리 쪽에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기능 자체가 바로 이 당산나무의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고 있는 것이 지금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영도교를 건너서 오게 되면서 만나는 동네가 바로 이 상황심리가 되겠고요. 예로부터 이 동네는 이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 동대문 밖에 무인들이 많이 살았었던 마을이기도 해서 이 마을이 크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집단적으로 이렇게 부락을 이루고 왔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나머져 있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은행나무들이 이곳에 지금 500년 이상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을을 지키는 소목의 구실과 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당산나무의 기능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성수동인 이 뚝섬 일대는 예로부터 뚝섬 나루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 지역마다 이런 느티나무들이, 자, 이건 느티나무들이 되겠고요. 자, 요새 자라고 있는 것은 회화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느티나무의 예들과 더불어 자,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었었던 이 500년 넘은 회화나무도 바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바로 이 당산나무로서 잘 보존되었고 수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서울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이렇게 보호수 중에 하나인 성수동의 회화나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이 당산나무와 관련되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을 드렸습니다.